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48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56페이지에 1-2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과 보관 중 2 품질 좋은 식품 선택하기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오기 전에 혹은 학교에 오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 후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 56페이지를 펴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각 식품별 구매 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공부하고 나면 각 식품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 식품별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이것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 식품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 토마토죠? 과일류와 채소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 싱싱한, 안전한 식품일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교과서 48페이지에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6가지 식품군에 대해 나와 있는데 뭐뭐 있었죠? 그렇죠. 곡류, 두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세 번째 채소류, 네 번째 과일류, 다섯 번째 우유, 유제품류, 여섯 번째 유지당류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인 뭐를 먼저 공부할까요? 곡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는 56페이지로 다시 보세요. 자, 곡류입니다. 어떤 것이 곡류인지 그림에 먼저 나와 있어요. 쌀, 그렇죠. 여러분이 밥으로 주식으로 먹는 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곡류, 감자류에 해당돼요. 그러면 곡류는 어떤 것을 고르냐면요. 일단 나다를 봤을 때 알이 고르고 단단해서 잘 건조된 것이에요. 만졌는데 부서지면 당연히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또한 색깔도 봐야 하는데 반투명하고 광택이 나서 약간의 윤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골라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져서 손톱으로 이렇게 딱 만졌는데 부서져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거나 색이 변한 것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감자류는요, 감자. 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되죠. 싹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건가요? 아니죠. 싹이 났을 땐 거기 감자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독소의 이름은 가끔 퀴즈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감자의 독소 이름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죠. 정답을 말하신 분들이 있나요? 정답은 솔라닌이죠. 감자의 순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고요. 녹색으로 변한 것 역시 감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이 단단하고 통통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어떻게 곡류와 감자류 사러 갈 수 있겠어요? 어떤 거를 사야 좋은 건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육류, 어패류, 달걀, 콩류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종류가 그림으로 다 나와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어패류도 여기에 해당되고 콩 역시 나와 있어요. 자, 육류 먼저 볼게요.
쇠고기 같은 경우엔 색깔이 선명한 붉은색을 띄어 있어야 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돼요. 푹 꺼지거나 눌렀는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신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컬러가 다른데 살코기는 연 분홍빛을 띄어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가 그러면 뭘까요? 쇠고기, 밑에가 돼지고기죠. 지방은 희고 끈기가 있으며 역시 탄력과 윤기가 있어야 해요. 돼지고기 사러 갈 수 있겠어요? 다음은 달걀류입니다. 껍데기가 까슬까슬하고 광택이 없으며 오물이 묻어있지 않은 것을 구매해야 해요. 껍데기가 반질반질하고 광택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또한 깼을 때 흰자와 노른자가 볼록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신선하지 않은 달걀은 깼을 때 노른자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싱한 달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미 깨트려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뭐 사고 나서 깨트려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껍데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때는 어떠해야 된다? 까슬까슬해야 한다. 광택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달걀 껍데기의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갈색인 것도 있죠. 달걀 껍데기는 닭의 품종에 따른 것이라서 영양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또한 유정란, 무정란 들어보셨나요? 이 역시 영양면에서는 똑같으며 첨가 사료를 먹여서 영양을 강화했다고 하는 달걀도 영양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달걀은 완전 식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완벽한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달걀 크기 차이가 있더라도 노른자는 비슷하고 흰자의 비율만 커질 뿐이라서 이 점을 잘 알고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너무 비싼 달걀을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싼 달걀을 한다 해서 그것이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걀은 구매할 때 껍데기를 광택과 까슬한 정도를 보고선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어패류예요. 생선은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눈이 맑고 튀어나와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는 것을 구매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고기처럼 살이 다시 올라와야 해요. 또한 마트에 가서 생선이 토막 나 있는 것을 구매한다면 토막이 탄력 있고 살이 부서지지 않은 것, 칼로 자른 부분이 매끈한 것, 비닐팩에 핏물이 묻어있지 않은 것을 팩으로 포장된 것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어요? 일단 살의 상태가 탄력이 있는지, 눈은 맑은지, 아가미가 선홍색인지, 잘라졌다면 자른 부분이 매끈한지, 비닐팩에 핏물이 묻어있지 않은지는 꼭 확인해야 해요. 다음은 조개예요. 조개는 만졌을 때 껍데기를 즉시 오므리는 것이 살아있고 싱싱한 거예요. 만졌는데도 움직이지 않다면 이거는 부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싱싱한 것을 구매해야겠죠. 다음은 콩류입니다. 콩류는 알이 굵고 고르며 단단하고 잘 건조된 것을 구매해야 하고요. 벌레가 먹지 않고 쭉정이가 없는 것을 골라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빛깔이 선명하고 단단하며 겉에 상처가 없는 것을 구매해야 돼요. 상처가 있다면 겉부분이 썩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심부름으로 양파를 사와 이랬을 경우에는 빛깔이 선명한지, 눌렀을 때 단단한지, 겉으로 상체가 나진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은 버섯류예요. 버섯류는 모양이 고르고 탄력이 있는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표면에 상처가 없고 조직이 단단한 것이 좋으며 새송이나 느타리 버섯은 가시, 머리 부분이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표고버섯은 가시 적당하게 펴져 있으면서 안쪽에 주름이 선명한 것을 고르면 돼요. 버섯 살 수 있겠죠? 다음은 해조류예요. 해조류에 해당되는 깁, 미역, 다시마는 잘 건조되고 색이 선명한 것, 곰팡이가 쓸거나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잘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과일류예요. 과일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과일 참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과일 좀 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가서 사과 좀 사와. 나가서 귤 좀 사갖고 올래? 이런 심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걸 고르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며 표면에 상처가 없는 것을 구매해야 해요. 겉이 빨갛고 이렇게 손으로 쑥쑥 문지르거나 옷으로 문질렀을 때 윤기가 흐르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싱싱한 거예요. 또한 수박은요. 줄기가 싱싱한지 먼저 봐야 돼요. 줄기가 색깔이 싱싱한지 쭈글쭈글하지 않은지 먼저 보고 껍질이 탄력이 있는지 손으로 통통 때려보면은 소리가 통통 잘 났을 때 이것이 굉장히 탄력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수박은 줄기를 먼저 본 후에는 그 다음 때려서 통통 소리가 나면 그것이 싱싱한 수박, 맛있는 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귤은 만졌을 때 껍질이 두껍지 않고 표면에 찍혀서 짓무르진 않았나 확인을 해야 해요. 껍질이 두꺼우면 이렇게 만졌을 때 알갱이가 저 안쪽에 있어. 그랬을 때는 그 귤은 좀 오래돼서 맛을 잃거나 안에 있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알갱이가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만져보고 확인해야 해요. 과일 잘 살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우유 유제품입니다. 살균 처리되어 안전하게 냉장 보관된 것을 구매해야 하고요. 유통기한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사야겠죠? 최근에 선생님 아버님이 한 일화인데요. 아버님께서 말씀이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러 갔다 왔는데 앞에 있는 거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저 안쪽에 있는 건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우유를 전시할 때 처음에 앞쪽에 손님들이 잘 손에 닿는 부분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먼저 두고요. 유통기한이 아주 많이 남은 것은 안쪽에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안쪽에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포장 상태가 온전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봉지가 찢어졌거나 약간의 상처가 있다면 그거는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지류, 당류예요. 식물성 기름은 점도가 높지 않고 맑으며 잘 밀봉된 것을 골라야 하고요. 색깔이 탁하고 누런 색감이며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정도가 있다면 이것은 부패했을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높지 않고 맑고 잘 밀봉된 것을 구매해야 해요. 다음은 버터예요. 표면에 물기가 겉돌지 않고 냉장 보관이 잘 된 것을 구매해야 하고요. 설탕은 색이 용도에 맞는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흑설탕과 백설탕이 있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설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곳에 장기간 보존되어 있다면 덩어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덩어리지지 않은 것을 구매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잘 이해가 되나요? 지난 시간에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가지 식품군에 각각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고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공식품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내용 꼭 한번 다시 교과서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